병원 복도 희미한 형광등 아래 민두식이 천천히 걸어간다. 복도 끝 병실 문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 웃음은 맑고 아이 같았다. 그러나 두식의 눈빛엔 묘한 의심이 번졌다. 나 알아요? 난 처음 보는데. 민경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선재가 그 곁에서 웃으며 대답한다. 그럼요, 처음 보죠. 이제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두식은 문을 반쯤 열고 바라본다. 경채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가짜였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안쪽에서 경채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병실 창문을 향해 낮게 속삭였다. 지금은 완벽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선재가 조용히 말했다. 민두식이 오늘 병문안 온대. 그래요. 그 사람이 직접 올 때까지 이 쇼는 계속돼야죠. 그래도 당신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절 버렸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차례니까.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다. 기억상실이라 좋은 핑계잖아요. 누구도 미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복도 밖 그 대화를 엿들은 두식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본사. 이사회 긴급 소집 공고가 떨어졌다. 민두식 회장 장기부재로 인한 권한 승계 안건. 문서의 맨 아래 붉은 인주가 찍힌 이름. 민경채.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오늘 회장 대행 결정이 이루어진다는데 사실입니까? 민경채 상무가 회장으로 내정됐다는 게 맞습니까? 비서들이 언론을 막아섰다. 그리고 회의장 문이 열렸다. 하얀 정장, 단정한 머리, 완벽한 미소. 민경채가 등장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만든 명패가 들려 있었다. 민강유통 회장 민경채. 이사들이 회장이 실종 상태라면 부회장이 승계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어. 긴급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바로 가능하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 오늘 바로. 그녀가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간단하게 끝내죠.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회사는 누군가의 손에 있어야 하니까요. 누군가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직 실종이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실종이 아니라 쉬고 계신 거예요. 그녀의 뒤편 선재가 조용히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두식의 빈자리를 완벽히 대체한 듯 그는 아무 말 없이 경채를 바라봤다. 이제 표결로 넘어가죠.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민강유통 신임 회장 임명건 찬성하는 분.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반대는? 조용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 민강유통의 새 회장은.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문턱 너머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다. 낯익은 구두 소리. 천천히 단단하게. 그림자 위로 올라온 얼굴. 민두식. 숨이 멎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경채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계속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계속하라니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 내 자리까지 훔치려 했냐? 아버지 전 단지 회사를 살리려 했다고. 살리려면 사람부터 지켜야지. 날 감금하고 거짓말을 했지. 그건 오해야요. 오해? 그의 손이 탁자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 위로 뺨이 날아들었다. 쾅! 공기가 갈라졌다. 그건 오해가 아니라 배신이야. 아버지, 날 납치한 놈이 내 옆에 있잖아. 그의 시선이 선재에게 향했다. 김선재, 너 내 회사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지? 정의로운 검사가 되지 못한 죄를 속죄하겠다고 했지? 그게 내 속죄냐? 날 묻고 내 딸과 손잡고 권력을 훔치려 한 게. 회장님, 입 닥쳐라. 그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다. 그딴 정의는 내 세상엔 필요 없어. 선재가 고개를 떨궜다. 경채가 외쳤다. 그만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래, 내 잘못이야. 전 그저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인정은 피로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야. 그럼 왜 절 믿지 않았어요? 넌 믿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죠. 끝까지 절 패자로 만들고 싶었겠죠. 아니, 그럼 뭐예요? 넌 이 집안을 망친 사람이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이제 이 회사,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곧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백설이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제 민강유통은 백설의 씨에게 넘기겠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설의 씨요? 그게 무슨...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지섭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남의 여자한테. 그 입 닥쳐라. 그의 고함이 회의실을 찢었다. 그 여자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야. 날 다시 인간으로 만든 여자야. 아버지, 내가 평생 이 자리에서 쌓은 건 권력뿐이었다. 근데 그 권력은 한낱 모래더미였어. 그는 설이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진짜 사람이야. 경채가 절규했다. 그럼 전 뭐예요? 피로 이어진 딸은 버리고 이 여자한테 회사를 넘긴다고요? 그래.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널 이렇게 만든 내가 미친 거야. 이제 끝이야, 경채야. 너의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 떨림이 분노로 바뀌었다. 좋아요, 아버지. 그럼 그 끝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 번 더 터졌다. 속보입니다. 민강유통 이사회 현장에 회장이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충돌이. 그 혼란 속에서 경채의 입가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는 불길했다. 좋아요, 아버지. 태양을 삼킨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타올랐다. 두식의 눈이 좁혀졌다. 설이의 손이 떨렸다. 태경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했다. 이사회장은 여전히 혼돈이었다. 카메라 플래시, 기자의 고함, 이사들의 얼굴은 불안과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때 민두식이 손을 들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압도적이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그 단호한 음성 하나로 회의장은 숨을 죽였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변했는지 난 다 보고 있었다. 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내가 감금돼 있을 때 누가 날 찾으려 했고 누가 날 팔아넘기려 했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건 김선재. 회장님, 너부터 말해봐. 넌 법을 아는 놈이지. 그럼 정의가 뭔지 말해봐. 정의는 옳은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넌 왜 거짓을 지켰냐? 왜 거짓된 사람 옆에 섰냐? 사랑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두식의 눈빛이 불처럼 번쩍였다. 사랑? 그래요. 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그녀의 죄까지 대신 지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건 맹목이지. 그건 타락이야. 회장님, 입 닥쳐라. 내 사랑은 이 회사를 무너뜨렸고 그 여자의 욕망은 우리 가족을 찢어놨어. 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싸늘했다. 그만해요. 뭐? 사랑이든 배신이든 결국 이 회사는 제 손에 있을 거예요. 내 손에? 그래요. 이미 투자자 절반이 제 편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냐? 네. 돈과 권력으로 만든 왕좌.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세상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맞다. 그건 내가 만든 세상이지. 그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난 이제 그걸 부숴버릴 거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모두의 시선이 그 문서로 쏠렸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그래. 민두식의 마지막 결제 서류지. 그는 종이를 천천히 읽었다. 민강유통의 경영권과 전 지분은
나의 목숨을 구하고 이 회사를 거짓에서 구한 자 백설이에게 일체 양도한다.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다.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민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회사 전체를. 조용히 하시오. 그의 고함이 천둥처럼 울렸다. 이건 내 선택이다. 내가 만든 제국이니 내가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권리야. 설이가 놀란 눈으로 말했다. 회장님,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하지만 넌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전 그냥 딸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회사에 필요한 마음이야.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난 이제 이 회사를 사람의 손에 맡기고 싶어. 경채의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말도 안 돼요. 그 여자는 그냥 분식집 여자잖아요. 그 분식집 여자가 널 이겼다. 뭐라고요? 넌 돈을 믿었고 그 여자는 사람을 믿었어. 아버지, 이제 그만해라 경채야. 널 여기서 구하려고 했는데 이젠 내가 널 놓아줘야 할 때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놓아준다니요?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그래. 이 회사는 제 인생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야. 회사가 내 인생이 된 순간 넌 사람을 버렸어. 그럼 당신은요? 사람 지킨답시고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래. 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마지막 선택은 해야겠어. 그가 문서를 들었다. 지금부터 이 유언은 효력을 가진다. 그 순간 선재가 뛰어들었다. 안 됩니다. 물러나.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그래요. 회장님은 감금되어 있었고 이 서류는 강요된 거예요. 그럼 증거 있어? 없으면 물러서. 그는 선재의 눈을 똑바로 노려봤다. 난 감금돼 있었지만 눈과 귀는 살아있었어. 날 가둔 건 너였고 날 풀어준 건 설이었지. 경채가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은 내가 했지.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날 감금한 창고에서 내 목소리 들었어. 조용히 시켜. 회장님 깨면 다 끝이야. 그 말 내 목소리였어. 아버지,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선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끝이에요. 경채 씨. 사람은 언젠가 불타야 사라져요. 그녀의 눈빛이 허공을 향했다. 태양처럼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절망과 광기, 그리고 이상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두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경채야. 이제 그만 타라. 이건 내가 만든 불이야. 그 순간 보도진이 몰려들었고 이사회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두식의 손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회의는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강유통은 다시 태어난다. 그가 설이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여자가 새로운 회장이다. 설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해. 이건 명령이야. 자네한테 진 빚 이제 갚을 시간이야. 두식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 그리고 마지막 평화가 어렴풋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회의장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김선재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2차 계획 개시.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다. 끝난 게 아니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피처럼 번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그리고 그 순간 민두식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설혜씨, 잠시 나가 있어요. 왜요? 이 회사에 아직 악이 남아있거든. 그의 시선이 문 밖 어딘가를 향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시선을 따라간다. 어두운 복도 끝, 새하얗게 웃고 서 있는 한 여자. 민경채였다. 그녀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아버지, 이제 진짜로 전쟁이에요. 민강유통 본사. 밤이 깊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폭풍이 지난 후처럼 건물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경채의 발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울렸다. 굽 높은 힐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메아리가 섬뜩하게 퍼졌다. 다들 잠들었겠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뒤에서 다가왔다. 아직 안 자요. 선재였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리가 진 거예요? 진 건 아직 아니죠. 아버지가 유언장을 내밀었잖아요. 그 유언장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회장님이 감금돼 있을 때 누가 그걸 작성했는지 아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이? 아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백설이. 그녀의 숨이 멎었다. 거짓말. 진실이에요. 그 여자가 왜? 처음부터 모든 건 설이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의 복수를 돕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두식과 손잡았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당신이 이사회에 오기 전에 두식을 구한 거죠. 그 여자는 단순한 분식집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딸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군데요? 민두식에 숨겨진 손녀. 경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두식은 마지막 순간 그 여자를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럼 백설이가 민두식의 피를 잇는 유일한 상속자죠. 그녀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버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 그 여자를 끌어내리면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민두식의 진짜 죄. 한편 백설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녀는 손에 쥔 종이를 바라봤다. 민강유통 양도서. 그 서류 위엔 두식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기쁘지 않았다. 이게 옳은 일일까? 문이 열리고 태경이 들어왔다. 왜 아직 안 자요? 잠이 안 와요. 회사가 당신 거가 됐는데? 그래서 더 잠이 안 와요. 두식 회장은 당신을 믿어요. 그 믿음이 너무 무거워요. 설마 아직 그 사람들을 걱정해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돈과 욕망의 피해자죠.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한때 나도 그랬으니까. 태경이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부터는 바꾸면 돼요. 바꿀 수 있을까? 우린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태경이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 당신들 아직도 모르나 보군요. 누구죠? 진실은 아직 반도 안 나왔어. 무슨 소리야? 민두식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알아? 뭐? 그 사람은 25년 전 사람을 죽였어. 전화가 끊겼다. 태경이 굳은 얼굴로 서리를 바라봤다. 누가 전화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두식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럼 확인해야겠어요. 다음 날 민두식의 개인 금고. 태경과 서리는 비밀리에 그곳을 찾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여러 개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 조필두 사고 기록. 서리의 눈이 커졌다. 이건. 태경이 서류를 펼쳤다. 1999년 7월 교통사고 사망 2명. 운전자 조필두. 사주자 민두식.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설마 그 사람 조필두. 문태경의 부모를 죽인 사람. 태경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 부모님을 죽인 건? 그의 목소리가 끊겼다. 민두식이었어요. 서리가 얼굴을 감췄다. 그럼 당신의 복수는 결국 나를 키운 사람에게로 향했네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모두 거짓이었어요. 태경씨. 그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회장으로 세운 거예요. 속죄하려고. 속죄로 죄가 사라지나요? 그 사람은 내 부모를 죽이고 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피로 세워진 거군요.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이제 어쩌죠? 끝내야죠. 뭐리요? 이 회사를. 이 피해 제국을. 한편 지하주차장. 선재는 전화기를 귀에 댔다. 찾았어요? 예, 금고가 열렸습니다. 내용은? 조필두 기록이요.
좋아. 이제 그걸 언론에 넘겨. 그럼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은 끝이야. 그럼 백설이는요? 그 여자도 같이 묻히게. 그리고 민경채한테 전해. 이제 시작이야. 그는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아 웃었다. 민강유통 이제 내 거야. 그 시각 경채는 병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민두식 살인사건 관련 자료.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괴물이었네요. 선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증거 내일 새벽 6시에 터뜨린다.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버지, 당신이 만든 세상. 이젠 제가 끝낼게요. 다음 날 새벽.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 과거 교통사고 살인 교사 의혹. 당시 피해자는 문태경의 부모로 밝혀졌습니다. 회장의 은폐와 관련된 내부 고발 자료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강유통은 다시 폭풍 속에 휩싸였다. 서리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선재의 짓이에요. 태경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이제 놈들을 끝내야죠. 민두식의 집.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뉴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번쩍였다. 25년 전 그날의 죄가 드디어 돌아왔군. 그의 손이 떨렸다. 이제 나도 끝인가? 문이 열리고 서리가 들어왔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럼 그 죄를 부정이라도 하실 건가요? 아니. 맞아. 내가 그랬어. 그때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없었을 거야. 그게 변명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지. 회장을 만든 현실이 한 남자의 부모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당신에게 넘긴 거야. 그의 목소리가 꺼져갔다. 당신이라면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믿음 제가 지킬게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의 눈이 감겼다. 회장님. 그녀가 외쳤다.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설혜씨. 자네한테 진 빚. 이제 갚았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동시에 민강유통 본사 옥상. 경채가 전화를 들고 있었다. 끝났어요. 선재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다. 그래. 이제 세상은 아버지를 심판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린 태양 위에 서는 거죠. 그녀가 웃었다. 태양을 삼킨 여자, 그게 나니까. 그러나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렸다. 태경이 걸어왔다. 끝났어요, 경채씨. 그녀가 돌아봤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선재는 이미 잡혔어요. 무슨? 모든 증거는 조작이었어요. 그의 컴퓨터에서 다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진실이에요.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폰이 떨어졌다. 그럼 나 혼자 남은 거네요. 이제 내려오세요. 못 내려가요. 왜요? 태양은 삼킨 후엔 다시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경채씨. 아버지에게 받은 피, 이젠 돌려줄게요. 안 돼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에요. 붉은 새벽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그녀의 몸이 하늘로 떨어졌다. 붉은 새벽빛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그녀의 몸이 하늘로 떨어졌다. 태경이 달려가 손을 뻗었다. 안 돼. 허공에서 흰 스카프가 날렸다. 붉은 빛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결국 스스로 불태운 여자예요. 서리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었다. 모두 끝났네요. 태경이 다가왔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해요? 피로 세워진 회사를 이제 사랑으로 세워야죠.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왔다. 긴 어둠 끝에 마침내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백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이제 알겠어요.
태양은 삼키는 게 아니라 비추는 거였다는 걸. 민강유통 본사 옥상 위, 아침이 올 듯 말 듯한 회색빛 하늘이 드리워졌다. 경체가 떨어진 자리에는 아직도 흰 스카프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그 아래엔 조용히 서 있는 두 사람. 문태경과 백설이. 모든 게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설이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끝이 아니에요. 태경이 낮게 말했다. 그녀가 남긴 건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녀는 복수의 불로 자신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요. 하지만 불이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빛이 시작되죠. 그의 눈빛이 하늘을 향했다. 태양은 결국 어둠을 뚫고 다시 뜨니까요. 그들이 옥상을 내려왔을 때 경찰차가 본사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형사들이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다. 김선재 체포하라. 경찰들이 달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기에는 이미 도주를 준비한 선재가 있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가 고함쳤다. 김선재 씨, 당신은 민두식 회장 감금 및 문태경 부모 살인사건 은폐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 있어? 당신의 컴퓨터에서 다 나왔어. 그건 조작이야. 아니, 당신이 조작했지. 태경이 나타났다.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문태경. 25년 전 당신이 준 정이라는 이름의 칼날, 결국 당신 자신을 베었어요. 난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살아남으려면 인간답게 살았어야지. 그딴 이상론으로 세상 못 버텨. 그럼 죽어서라도 버텨봐. 태경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선재가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피가 입가에 번졌다. 그래, 그렇게 해. 결국 넌 아버지의 아들답게 폭력으로 끝내는구나. 난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넌 똑같아. 민두식처럼 내 정의로 사람을 죽이는 놈이지. 태경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난 끝내 당신 같은 괴물은 안 될 겁니다. 넌 이미 괴물이야. 아니요. 난 사람입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선재를 끌어갔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다. 그는 비웃었다. 설이, 너도 이 회사에 남는 순간 그들과 다를 바 없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회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킬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 아니요, 이제부터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태양이라 생각하지 마. 태양은 결국 모든 걸 태워버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끌려갔다. 철문이 닫히자 긴 정막이 흘렀다. 며칠 뒤, 민두식의 장례식. 재벌가의 초라한 마지막이었다. 수많은 조화가 늘어서 있었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경채의 영정 사진과 두식의 영정이 나란히 놓였다. 두 사람의 미소는 너무 달랐다. 한쪽은 권력의 그림자, 한쪽은 슬픔의 끝이었다. 설이가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랐다. 회장님, 이젠 평안하시죠?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당신의 빚, 제가 대신 갚을게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태경이었다.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난 당신을 용서했어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불타버릴 것 같아서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무엇부터요? 사람답게 사는 법부터요. 그들이 나란히 걸어 나왔다. 장례식장 밖에는 햇살이 내리쬐었다. 태양이 구름을 가르고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설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몇 달 후, 민강유통 본사,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태양홀딩스. 건물 앞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운 출발식이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신임 회장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이가 단상 위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태양홀딩스는 더 이상 돈만 쫓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우린 오늘 새로운 태양 아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직원들의 눈빛엔 희망이 비쳤다. 그 순간 하늘 위로 햇살이 더 강하게 내리쬐었다. 태경이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결국 당신이 이겼네요. 그녀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아니요. 이긴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빛이 필요한 곳으로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필요한 곳.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서약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건물 어딘가에서 전원이 깜빡였다.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다. 모든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선재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 회사의 새 회장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웃음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태양이 뜨면 그림자도 생기죠. 이 회사가 아무리 새로워져도 그림자는 항상 존재할 겁니다. 화면이 꺼졌다. 순간 정적. 서리가 마이크를 들었다. 그림자가 있기에 태양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우린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림자까지 함께 품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진짜 태양이 구름을 뚫고 하늘을 덮었다. 붉은 빛이 도시에 내려앉았다. 그날 밤 회사 옥상. 서리와 태경이 나란히 섰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아니죠.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 태양을 삼킨 여자. 그게 결국 나였네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세상을 비추는 여자가 됐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당신은요? 난 그 빛 옆에 서 있을게요. 영원히요? 영원히요. 그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늘 끝에서 붉은 빛이 퍼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모든 어둠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이제 정말 태양이 떴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그래요. 이건 새 시작이에요. 그의 대답이 고요히 울렸다. 밤이 깊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세상은 아직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백설이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의 머리 위로 검은 하늘 한가운데 태양의 전조처럼 붉은 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회장님? 그녀의 뒤에서 문태경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분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끝은 늘 시작과 함께 온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사람을 버린 권력은 끝내 사람에게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사람이 일어나죠.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난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건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거죠. 그래요. 그건 그냥 인생이에요. 그녀는 커튼을 젖혔다. 새벽 하늘의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태양이 곧 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던 아침이네요. 이제 우리도 살아야겠죠? 그래야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낯익은 숨소리.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백설의 씨.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김선재. 그렇게 놀라지 마요. 죽을 사람은 아니니까. 어디에요? 이 세상 어딘가요? 당신 덕분에 내가 감옥은 면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날 용서하지 않겠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당신은 결국 민두식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잖아요. 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그런 뜻에서 시작됐어요. 그의 웃음이 들려왔다. 태양은 항상 빛나지만 그 빛은 언젠가 또 다른 어둠을 낳아요. 그럼 당신은 그 어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는 그림자로 남아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다. 서리는 오랫동안 전화를 쥔 채 서 있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녀는 태경을 향해 말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끝내면 되죠. 아니요. 뭐라고요? 태양은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가 그림자로 남는다면 우린 빛으로 걸으면 돼요. 며칠 후 태양홀딩스 본사 대회의실. 새로운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직원들이 가득 모였다. 서리가 무대 위에 섰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이 회사를 증오했습니다. 여기엔 거짓과 욕망이 가득했고 사람의 눈물이 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태양은 피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빛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걸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태양 아래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짓밟아 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게 진짜 태양의 길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무대 뒤 태경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오래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우리 회장님은 멋지죠? 사람들이 웃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당신도 앞에 나와요. 이 빛은 우리 둘의 거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함께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양홀딩스의 새 출발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하얀 벚꽃이 거리마다 흩날렸다. 서리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옆에는 미소가 있었다. 이젠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미소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한 거 맞죠? 그래. 그럼 태양을 삼킨 여자는 누군데요? 그녀가 웃었다. 그건 말이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자신의 어둠을 삼킨 여자야. 그럼 엄마. 그래. 엄마도, 그리고 너도 언젠간 태양을 삼킬 거야. 그럼 나도 세상을 비출 수 있겠네. 그럼 나 공부 열심히 할래. 그게 바로 태양의 첫걸음이지. 두 사람의 웃음이 거리 위로 퍼졌다. 꽃잎이 흩날렸고 하늘이 점점 더 밝아졌다. 그 시각 감옥 안에서 김선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태양이 떴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젠가 그 빛 아래서 다시 만나겠지. 그는 창문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 닿은 따뜻한 빛. 그는 속삭였다. 태양을 삼킨 여자. 결국 날 비춘 여자가 됐구나. 그날 오후 태양홀딩스 로비 벽면에 새 구호가 걸렸다. 태양을 삼킨 여자, 세상을 비추다. 카메라는 천천히 올라간다. 도시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빛이 건물마다 사람마다 스며든다. 그 빛 속에서 서리와 태경, 미소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하얗게 물든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다. 이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새로운 세상을 비춘 그녀의 이름은 백설이. 그녀가 바로 태양을 삼킨 여자입니다.